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부피가 같다는 말은 두 개의 도형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식이 같다는 말입니다.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관찰부터 하십시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곱하기 8은 양쪽 모두 동일하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이 조금 간단해졌죠? 우리는 x에 접근해야 합니다. x만 혼자 남겨야 되기 때문에 4를 약분합니다. 그러면 x는 2 곱하기 8, 16이 되는 것이죠. 더 쉬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7 곱하기 9 곱하기 11은 네모 곱하기 11 곱하기 9 곱하기 7입니다. 네모는 얼마일까요? 이것을 모두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하므로 네모는 3입니다. 가로가 3배, 세로가 3배, 높이가 3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에서 닮음이라는 단원에 다시 등장합니다. 부피는 3차원이므로 3개의 길이를 곱해야 합니다. 숫자 대신 가로, 세로, 높이로 표현하면 더 쉽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것이 처음 부피입니다. 가로의 3배하고 세로의 3배하고 높이의 3배를 내서 곱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27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돼서 27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일을 부드러운 말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사는 이를 응원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십시오. 겉은 멀쩡해도 가슴이 비어있다면 누구나 힘들게 됩니다. 따뜻한 응원과 위로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속이 빈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큰 직육면체에서 가운데 직육면체 부피를 빼면 원하는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수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죠. 식에서 곱하기 4가 똑같습니다. 곱하기는 어떤 것이 반복되는 것을 압축한 것입니다. 식을 조금 변경하면 16 곱하기 4 빼기 4 곱하기 4입니다. 16을 4번 더했고 빼기 4가 4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더하기와 빼기를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섞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6 빼기 4, 16 빼기 4, 16 빼기 4, 16 빼기 4 16 빼기 4를 4번 할 수 있죠? 16 빼기 4가 4번이라는 것은 12가 4번인 것이죠. 따라서 48입니다. 중학교 결합 법칙을 맛만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4를 계산하고 4 곱하기 4를 계산한 후 그것을 빼게 되면 숫자가 커져 쉽게 계산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면 숫자가 작아져 암산도 가능하니 편리한 것이죠. 곱하기보다 빼기나 더하기를 먼저 한 후 곱하기를 한 번만 하자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5학년에서 배운 혼합계산의 순서는 무시해야 합니다. 혼합계산 순서는 5학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혼합계산 순서는 잊어버리십시오. 16 곱하기 4 빼기 4 곱하기 4에서 똑같은 곱하기 4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 빼기 4만 남습니다. 사라진 곱하기 4를 바깥쪽에 곱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16에서 4를 뺀 후 한 번만 4를 곱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소수의 곱셈은 불편함을 내뿜지만 도전정신으로 다음 풀이 과정을 눈으로 익히신다면 누워서 문자 보내기처럼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문제로 변할 것입니다. 25 곱하기 3.14 빼기 16 곱하기 3.14입니다. 3.14를 두 번 곱하는 것을 사랑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처럼 곱하기 3.14가 똑같으므로 곱하기 3.14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25 빼기 16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괄호 열고 25 빼기 16 괄호 닫고 곱하기 3.14를 하는 것이죠. 곱하기보다 빼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5학년 혼합계산 순서는 잊으셔야 합니다. 9 곱하기 3.14를 하면 정답입니다. 혼합계산 순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의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알뜰살뜰 절약하며 자신의 입보다는 자식의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냄비는 한쪽 손잡이가 떨어졌고 숟가락은 청동기 유물처럼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무통은 윤기를 잃었고 빗자루는 40년 세월에 처음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나이는 87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57세입니다. 아들이 엄마의 낡은 물건을 몰래 버렸습니다. 아들에게는 낡아빠지고 쓸모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인생의 친구이며 동반자이며 삶의 흔적이자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소중한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의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엄마가 일을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를 외쳐댑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기력도 서러운데 자신의 즐거운 소일거리가 제한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들의 기준은 아들에게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엄마에게 강요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인생 흔적, 친구, 동료, 동반자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 마세요라는 말도 최대한 억제해 주십시오. 그 말 대신 어깨와 종아리를 10분 동안 마사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물건이 있는 것이죠.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마의 인생 자체인 것이죠.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특히 배우자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십시오. 배우자도 응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